안녕하세요. 우리건설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아파트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골치 아픈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물 새고, 그 다음에 아래층으로 소음 전달되고, 그리고 화장실에서 냄새 나고 이런 문제들, 이런 거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보고 계시는 사진이 이 난방 코일 배관되어져 있는 모습인데, 아파트의 거실이나 방이나 손으로 만져서 이렇게 따뜻한 곳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하얀색 배관이 깔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 배관을 통해서 열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뜨거운 물이 이제 저 배관을 통해서 공급이 돼서 방 전체가 구석구석 균일한 온도로 따뜻하게 이렇게 난방을 하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그런 과학적인 난방 방식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배관이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지금 보시고 있을 텐데, 온수 분배기라고 하는 겁니다. 저기에 보면, 저게 이제 나중에, 저게 싱크대 자리에 저렇게 시공을 해놓고, 싱크대를 그 위에 이제 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싱크대 하부장의 중앙 부분에 저렇게 연결이 돼서, 온수 분배기가 겉으로는 안 보이게 되겠죠. 싱크대 속에 이제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하여튼, 저 보시는 온수 분배기 이 하얀 관 하나하나가 빨간 거가 이제 뜨거운 물이 이제 공급이 되고, 저 선이 나와서 거실을 한 바퀴 아까 사진처럼 뱅글뱅글 돌아서 다시 들어오고, 또 한 선에서 나와서 방 2번 방을 돌고 다시 나오고, 또 방 3번 방을 돌고 나오고, 이제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중요한 요소 하나가, 저 배관은 중간에 절대 끊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온수 분배기에서 시작을 해서 돌고 다시 나오는 그 중간에 이음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시공을 하려고 저렇게 원다발을 갖다 놓은 모습인데, 저거 하나가 300m 짜리예요. 저걸 이음 없는 저 선 하나를 그대로 옆으로 이렇게 세워갖고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방에 연결해서 다시 온수 분배기로 나오고, 연결해서 나오고, 이런 과정을 실제로 건설회사에서 시공할 때는 중간에 이음을 하질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인테리어 하느라고 확장들 하시잖아요. 왼쪽이 이제 비확장 세대가 되는데, 그러면은 뭡니까? 발코니가 있는 그런 타입이 되겠죠. 그걸 이제 좀 넓게 쓰시려고 발코니를 방으로 확장을 하는 경우가 이제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오른쪽처럼 발코니였던 부분이 방으로 이제 이렇게 확장해서 좀 넓게 쓰게 되는 거가 되죠. 그런데 확장도 하면서 좀 따뜻하게 쓰시려고 처음에 보여주셨던 사진처럼 그 난방 배관을 중간에 파내고 거기를 잘라내서 배관을 이어서 그러니까 옛날에 발코니였던 부분도 돌고 돌아서 다시 일로 연결하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건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 난방 배관이라는 거가 겨울철에 따뜻한 물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난방을 할 땐 뜨겁고, 그렇지 않은 여름철 이럴 때는 차가운 물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축 팽창이 이제 거듭되겠죠. 1, 2년은 본드로 꽉 붙여놔서 이상이 없다고 치더라도 계속 수축과 팽창이 거듭될수록 작은 틈이 생기고, 그 틈을 통해서 물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밑에 층으로 새서 어디서 새는지 찾을 수도 없을 정도로 물이 이제 새는 거예요. 설사 또 찾는다고 치더라도 그걸 고치려면 드러내야 되는데 방바닥을 다 까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까면서 2차로 또 배관을 찍어서 또 물이 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 확장을, 인테리어, 내가 옛날 집을 사서 확장을, 발코니였던 부분을 확장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방 바닥 레벨만 맞춰야지, 따뜻하게 하겠다라는 욕심으로 배관을 따내서 중간에 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이제 화장실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이 화장실 사진인데, 화장실은 물 쓰는 공간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턱이 젖어 있습니다. 턱이 바깥쪽이 거실이고 안쪽이 이제 화장실인데, 이 턱이 정확하게만 시공을 했으면 60mm예요. 60mm, 6cm, 6cm의 턱이 젖습니다.
그런데 왜 6cm냐면 슬리퍼 높이가 6cm가 안 돼요. 문을 열었을 때 슬리퍼가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 높이가 60mm이기 때문에 60mm로 시공이 되어져야 됩니다. 화장실에 혹시 문 열었을 때 슬리퍼가 닿는 집이 있으시면 60mm 턱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 화장실 문은 물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안으로 열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만약에 밖으로 열리면 문짝에 물이 튀어 있다가 안방 바닥에 그리고 거실 바닥에 물이 다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화장실 문은 화장실 쪽으로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슬리퍼에 닿지 말아야 된다. 그게 턱의 최소 높이가 60mm다 라는 말씀 드리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럼 60mm가 낮다는 거예요. 거실의 슬라브 두께보다 화장실의 슬라브 두께가 60mm가 낮습니다. 얇아요. 얇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변기 물 내리는 소리, 뭐 드레인으로 물 내려가는 소리, 심지어 말하는 소리까지도 얇기 때문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화장실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슬라브를 관통하는 배관들이 있기 때문에 더 잘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화장실 바닥,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화장실의 밑에 층에서 위를 바라봤을 때의 사진인데, 저렇게 차음 성능의 차음재가 시공이 돼야 돼요. 붙어야 돼요. 30mm면 충분한데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저렇게 아래층에 30mm 두께의 차음재를 붙여야지만 위층에서의 소리가 아래층으로 전달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화장실은 벽이 다 조적벽입니다. 조적벽이 뭐예요? 시멘트 벽돌 하나씩 한 장씩 쌓아서 올라가는 그 조적벽이에요. 왜냐하면 방수도 해야 되고 타일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시멘트 벽돌로 그렇게들 쌓는데, 여기 이제 위층 슬라브고요. 화장실 바닥이고, 조적을 한 장 쌓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맨 위에 장은 딱 맞을 수가 없잖아요. 약간 틈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 틈으로 냄새가 나가는 거예요. 이 틈을 미장을 한다고 그 안에 이제 몰탈로 이렇게 바르기는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꼼꼼하게 메꿔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보시는 그 붉은, 이게 이제 실제로 제가 있는 현장의 화장실 도면이에요. 이게 보통 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런 거랑 비슷한데, 저 붉은색이 이 조적벽입니다. 조적벽이 대부분인 저 붉은색이 다 조적벽인데, 조적벽인 대부분의 화장실 벽과 슬라브에 만나는 이 면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냄새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코킹을 써야 돼요. 내부에 조적과 슬라브가 만나는 이 안쪽으로 코킹을 돌려놔야 혹시 있을지 모르는 작은 그 틈으로 냄새가 나갈 수도 있는 그 틈을 완벽하게 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 코킹이. 저렇게 완벽하게 코킹으로 메꿔주고 나서 화장실 천정을 시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바깥쪽으로 그 불쾌한 냄새가 나가지를 않게 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혹시 이 화장실 천정 속이 차음재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코킹이 돼 있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저 화장실 천정에 네모나게 그 박스가 있잖아요. 저 점검구가 있다고, 저걸 점검구라 그러는데 저걸 이렇게 제끼면 사람이 고개를 넣고 안을 볼 수가 있어요. 저걸 제끼고 후레쉬를 비춰서 슬라브 천정에 차음재는 있는지 아니면 코킹은 되어 있는지 이런 걸 한번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안 돼 있으면 그리고 뭐 인테리어 할 기회가 있으면 저거 뭐 그렇게 뭐 많이 드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차음 성능만 유지하는 차음재를 붙이면 되는 거고, 코킹 쏘는 거 뭐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 확실히 소음하고 냄새가 차단이 될 수 있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우리건설 이야기 유익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앞으로도 계속 우리건설 이야기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